전 세계인의 축제 리우올림픽이 오는 토요일 개막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2인자로 불리는 촬영회를 리우로 파견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이상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올림픽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북한 선수들도 입촌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세인 최룡해 역시 베이징을 거쳐서 브라질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맞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동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은 이번 대회에 역도와 수영, 이제 레슬링, 양궁 등 총 이제 9개 종목에 31명의 선수를 파견했습니다. 선수단은 남자 11명에 여자 선수 20명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선수들의 상당수는 4.25 체육단 소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체육단의 명칭은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제 과거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이제 당시의 날짜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체육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 이제 서방 세계에도 알려져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이 체육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안에서 체육영웅으로 불리는 리세광 선수라든가 최근에 이제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북한으로서는 최초로 이제 메달리스트에 오른 김국향 선수가 다이빙 부문이죠. 이제 이 체육단에 소속돼 있고요. 북한 선수단은 지난달 28일에 이제 리우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바로 어제가 되죠. 이제 지난달 31일에 공식 선수촌 입소 행사를 가졌습니다. 당시 이제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입소 행사 당시에 선수들은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임원 16명만 이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약간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북한 선수단 측은 이제 선수들의 뭐 시차 적응 문제들 그리고 뭐 훈련 문제 때문에 이제 선수들은 참석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외부의 시선이 좀 주목된 상태에서 선수단 관리 차원에서 이제 참석시키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지점은요.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리우로 떠난 상황인데요. 일단 외부적으로는 리우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서 이제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북한 안에 실세 중에 실세죠. 그리고 또 김정은의 측근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이제 뭐 스포츠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려는 것이 아니냐 등의 이제 다각도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한과 브라질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과 브라질 간의 관계는 북한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외교 다변화 전략의 어떤 큰 흐름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김정은의 아버지죠.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당시부터 이제 외교 관계가 천천히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 브라질이 공식 외교 관계를 처음 수립한 것은 2001년 3월이고요. 그 이후에 약간 좀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005년 7월에 이제 북한이 브라질에 대사관을 만들게 됩니다. 또 그로부터 4년 뒤인 2009년 7월에 이제 브라질로서는 이제 미주 지역에서는 쿠바, 이제 북한에 가까운 나라죠. 쿠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북한의 브라질이 이제 대사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앞서 이제 북한 주재 브라질 대사는 북한과 브라질의 이제 공통의 관심사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서 농업 분야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들자면 북한의 이제 농업 기술자들이 브라질에 가서 농업 기술 같은 것들을 연수를 하고 배웠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또 최근에는 그것과 이어서 이제 스포츠 분야나 교육 분야로도 이제 교류 협력 분야를 좀 넓혀오는 흐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북한의 이제 축구계 선수들을 학생들을 브라질에 이제 축구 유학을 보내고 싶다. 이제 그런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올림픽 무대에서 북한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와 함께 왜 김정은이 최룡해를 선택해서 리우까지 보냈을까?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최룡해가 국가 체육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으로는 이제 최룡해가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리우 올림픽 이 개막식에 참석하는 그 명분으로서는 아마 적절한 직책일 수 있어요. 과거 2012년에 김영남이 이제 소치 올림픽 때 국가 수반의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시진핑도 만나고 또 뭐 푸틴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행보를 이어갔는데 이번에 우리 이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룡해라고 하는 인물은 역시 이제 체육계, 북한 내에서는 뭐 체육계의 어떤 전문성 또 경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국 상무위원이기도 하고요. 김정은 정권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공을 많이 세운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역시 김정은의 복심을 잃고 김정은의 뜻을 나가서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중국의 특사로도 갔고 러시아에도 특사로 갔었고 역시 이번에도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뭔가 김정은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최종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추정해 봤을 때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핵미사일 실험 또 유엔의 대북 제재 이런 강력한 제북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김정은으로서는 어떠한 대북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김정은 정권, 북한 정권은 공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김정은의 특성이 보면 스포츠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체육 분야를 강조를 했고 본인이 체육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빠진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한 줄기 빛과 같은 뭔가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체육 영웅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고 그걸 통해서 김정은의 리더십을 제거하고 주민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결국 이번 리우올림픽에는 200여 개국이 참여를 하죠. 네. 러시아, 중국, 미국, 국제사회, 특히 북한에게 친북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모두 참석을 하고 또 거기에 그런 주요 인사들이 이제 오게 되니까 최룡해가 가서 무언가 이 스포츠 외에 다른 어떤 이 접촉들을 통해서 김정은의 의사를 전달하고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아마 의도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스포츠 외에 다른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 핵 미사일 관련한 제재 관련 문제를 언급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이제 사드 반대에 대한 공조 전선을 좀 확대하고 네. 대북 제재에 대한 공조는 와해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이제 김정은의 뜻이란 말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혹시 중국이나 러시아의 주요 인사를 만나게 된다면 아마 그런 뜻을 전달하면서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지금 북한 내부가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31명의 선수단이 물론 4.25 체육단에 소속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북한 내부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 국제 무대에서 혹시나 어떤 그런 탈북이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참 치명적인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다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기자 앞서서 잠깐 짚어주시긴 네, 맞습니다. 했는데요. 김정은이 집권 초기부터 체육 강국을 네, 주장을 해오면서 네. 체육 부분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봤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체육 강국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유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방금 전에 이제 문 의원님께서 스포츠광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한마디로 좀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풀어서 내용을 보자면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김정은 정권이 체육 강국이라는 슬로건을 내밀면서 이제 정권이 세워진 이후로 여러 가지 스포츠 분야에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지원하고 이제 좀 떠받들어주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 장비나 시설들을 세우고 관련 장비를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잘해라, 여러 가지 세계화 수준을 일으켜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많이 언급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도 김정은 스스로도 이제 부인인 리설주와 함께 축구나 농구 경기를 직접적으로 관람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2012년에는 당시 이제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스포츠 전담 기관인 국가체육지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또 작년 8월에는 체육 텔레비전 방송이라는 것을 이례적으로 만들어서 특정 시간대에 스포츠 경기만을 이렇게 방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김정은 스스로가 이제 스포츠 마니아라는 점이 가장 크게 이런 변화된 모습에는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유년기에는 특히나 북한의 이제 유명한 농구 선수죠. 이제 리명훈이라는 농구 선수와 여러 차례 이제 농구 경기를 즐기기도 했다, 그런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구조적인 것을 보면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기간이 좀 짧았고
따라서 그것 때문에 정통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라는 기제를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문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대내적으로 이제 주민들의 애국심이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체제를 결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치가 스포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판단을 북한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정은 자신이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 스포츠를 통해서 내부 단속과 체제 결속을 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선수들의 탈북, 만약에 정말 이게 있게 된다면 북한에는 오히려 파견 항구만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주게 될 텐데 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감시와 통제 이런 것들을 아마 할 것이고 또 최룡해가 가는 것도 그런 이유가 하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뿐만 아니라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들, 특히 러시아도 구소련, 또 지금 중국, 마찬가지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떤 정권과 체제의 정통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위대한 정권이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운동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마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뭐 이것과 연관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에 러시아가 도핑 문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퇴출당할 위기까지 있었는데 역시 푸틴으로서도 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포츠에서 미국이나 서방을 압도하고 이길 경우 자기의 리더십 또 국민들의 결속력 어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김정은으로서도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본인이 주민들에게 경제 분야에서 무언가 주민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핵미사일 그런 개발 때문에 핵실험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더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스포츠는 어떻게 한 줄기의 빛과 같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인데 역시 최근에 보면 북한의 이 수학 영재가 홍콩에서 탈출했다라고 하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 역시 어리고 젊은 선수들 또 그 부모들 마음속에 나는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도 너만큼은 나가서 자유와 이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역시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번 국제 무대의 장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아마 굉장히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단속을 철저히 할 것도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올림픽 기간 동안 뭔가 도발을 해오거나 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정권의 행태가 사실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워요. 금년 1월 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당시에 전문가들이 1월 6일 날 핵실험하리라고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예. 이번 같은 경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최룡해까지 보내서 개막식에 참여를 하고 언제 돌아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국제 스포츠 축제의 장에 이 이인자와 같은 최룡해를 보내놓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라든지 어떤 도발을 벌인다면 국제사회에서 망신살이 뻗치는 오히려 제재를 완화시키고 공조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갔다가 오히려 공조를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도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또 어떤 도발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특히 작년 8월 4일에 목함질의 도발이 있었고 또 8월 중순이면은 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연합연습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북한으로서 과연 김정은이 어떤 판단을 할지 오히려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은 도발을 할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북한이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북한 관련 기관 종사자 50여 명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얼마 전 온라인 쇼핑몰 회원 정보 1,000만여 건이 북한의 해킹으로 유출된 데 이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의 보도 보신 후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등 정부 외교안보 부처 직원들에게 뿌려진 이메일입니다. 비밀번호가 유출돼 변경해야 한다며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글의 보안 담당자가 보낸 이메일로 보이지만 피싱 사이트, 즉 가짜입니다.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해당 정보가 해커에게로 전송되는 겁니다. 신고를 받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메일 분석 결과 해커로 보이는 인물이 중국 선양의 IP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4년 원전 도면 유출 사태로 이어진 한국 수력원자력 해킹 사건과 수법 등이 비슷해 이번에도 북한 해커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 조직이 만든 피싱 사이트는 구글 등 주요 포털 사이트와 정부 부처, 방산업체 등 모두 27개. 이 같은 수법으로 북한 관련 기관 종사자 56명의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유출됐습니다. 이러한 해킹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르는 이메일은 열어보지 마시고. 검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싱 사이트를 폐쇄하고 정보 유출 여부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네, 북한의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우리 정부 외교안보부처 공무원의 이메일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 북한의 사이버 전력 수준 상당한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데 실태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북한의 사이버 공장 요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증언과 이제 분석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정예 요원 한 1,700명에 지원 요원까지 합한다면 6,000명을 넘어가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공격은 이제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다시피 정찰총국 산하의 사이버전 지도국, 이른바 121국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 내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찰총국 산하 여러 연구소와 해커 부대에서 북한의 이제 과학영재학교라고 합니다. 이제 금성 1, 2중학교에서 기초 지식을 쌓고 그 이후에 미림대학이나 모란봉대학 같은 곳에서 이제 전문 지식을 쌓은 이제 사이버 전사들이 그 안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과학 영재들을 과학기술 이제 습득을 명목으로 해서 해외에 이제 유학을 보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해커 관련한 기술들을 이제 공부해서 오도록 만든다라는 이제 증언이라든가 분석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이제 평소에 일을 하다가 이제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서 이제는 북한 당국 중앙의 지령을 받고서 해커로 역할을 전환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북한이 이제 오는 10월 창설을 목표로 1만 명 규모의 사이버전 사령부를 조직하고 있다는 이제 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 좀 유심한 이제 관측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온라인상에서의 북한 도발에도 우리가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추세를 보면은 일반인에게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북한으로서는 국가 기밀을 탈취하는 거죠. 지금 보면 공무원, 고위공무원이라든지 군인, 또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인원들, 이런 사람들의 이메일을 탈취를 해서 그걸 통해서 국가기밀을 빼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결국 사이버전상에서 이런 테러는 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굉장히 혼란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2010년 이후에 북한의 대남 도발 양상을 보면 원점이 노출되지 않는, 또 원점이 노출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형태의 도발을 주로 해오는데 그 대표적인 게 사이버 테러입니다. 따라서 이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인에까지 이제 뻗쳐서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북한의 도발, 다시 말하면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피해는 최소화하는 그것이 이제 북한의 도발의 양상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아까
기자가 보도했듯이 이상한 메일이 들어오면 열어보면 안 되거든요. 열어보지 말고 문의를 하거나 조치를 해야 되고 본인이 쓰는 PC에 철저한 그 예방 그런 프로그램들을 깔아놓고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 공조를 철저히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그 사이버 역량, 북한의 역량이 강화되는데 우리의 역량이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특히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정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같이 사이버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국제적인 체제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대책도 중요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조심하는 게 1번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